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깐수성은 길게 동서로 뻗어 있는데 우웨이, 짱예, 주첸, 자위간, 위먼, 둔황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상의 주요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허시저우랑은 남쪽으로는 치리엔산, 북쪽으로는 허리산과 룽쇼우산을 장벽으로 둔 좁고 긴 평야지대입니다. 우차오링에서 시작된 길이 위먼간까지 장장 1000km에 이릅니다. 신장과 중앙아시아를 왕래하는 실크로드의 주요 통로였으며 지금도 우르무치로 가는 철로와 국도가 이어져 있습니다. 깐수성의 수도인 란저우는 실크로드 길을 따라 우르무치로 가거나 칭장고원을 거쳐 티벳 라싸로 가는 기차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국 서북부 최대의 교통요지입니다. 란저우를 비롯해 치렌산을 넘어 도착한 짱예, 만리장성의 서쪽 관문인 자위간, 둔항의 마오가오구를 비롯해 오아시스가 있는 밍샤산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깐수성 수도 란저우 시내를 황허가 흐릅니다. 6,397km의 창장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5,464km의 기나긴 강입니다. 중국 문명의 발원을 이끈 강이기도 합니다. 황허는 쿨룬산맥 동쪽 칭하이성의 해발 4,800m 지점에서 시작해 산둥성 보하이만까지 이어지는 강입니다. 바이타산을 서서히 오르니 황허가 점점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멋진 빌딩들의 모습도 드러납니다. 나무줄기 사이와 고풍스런 집 지붕 너머로 누런 강물이 흐르고 철교는 수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산 중턱에 오르니 황허 기석관이라는 수석 전시관이 있습니다. 동물이나 사람, 산이나 강 또는 해와 달과 같은 자연 현상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나오는 돌로 만든 공예품도 팔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지 못하던 것이라 원숭이와 소녀를 각각 10위엔씩 주고 하나씩 샀습니다. 다시 산을 올라가니 바이타가 보입니다. 바이타는 원래 원나라 시대의 칭기스칸이 초청한 티베트 라마 승려가 이곳에서 갑자기 사망하자 그를 기리기 위해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의 바이타는 청나라 강희제 시대인 1715년에 17m 높이의 8면 7층 탑으로 중건한 것입니다. 당시 중건한 사원 이름은 자은사라 했다고 합니다. 라마 불교의 상징인 바이타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초기의 백색 톤은 사라지고 은은한 단청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이타가 세워져 있는 곳은 아주 좁습니다. 탑을 관리하는 집 한 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골동품을 파는 가게이기도 합니다. 시장을 상징하는 여러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라마 승려를 상징하듯 코끼리 등에 올라탄 북인 상피고가 인상적입니다. 생각해보니 점심도 못 먹고 올라왔습니다. 더위에 지쳐 산 정상 희우정 부근에서 물 한 병을 마시고 황허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녁 먹었냐고 인사말을 건넵니다. 오후 5시인데 중국 사람들은 저녁을 일찍 먹는 편이라 수인사 겸해서 물은 것입니다. 점심도 안 먹었다고 하니 밥 한 그릇에 야채 반찬 하나를 가져옵니다. 갑자기 밥을 보니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밥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아주머니는 밥 먹는 동안 계속 끊임없이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어디서 왔냐? 왜 밥을 아직 안 먹었느냐?
내려갈 때 조심해 내려가라. 마치 아들을 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잔소리까지 합니다. 바위탄을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다른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데 의외로 사원이나 정자, 돌계단들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곳곳에 많습니다. 올라올 때 이 황허의 모습과 달리 내려가면서 보는 황허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저녁에 베이징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일식일찬을 먹었다고 하니 그렇게 좋은 사람이 중국에 있던가요? 라고 합니다. 정말 여행을 떠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별미라 하겠습니다. 바이타산에서 선뜻 밥을 내어준 아주머니의 마음씨가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이런 따스함은 밥의 온기 그 이상입니다. 180일 동안 중국 곳곳을 다 다녔어도 이런 친절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말도 소박하게 하시고 이목구비가 또렷하시던 아주머니의 눈길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맛은 더욱 잊을 수가 없습니다. 란조우 황허에는 중산차오가 있습니다. 1907년 독일 상인들이 건설한 것으로 100년이 흘렀음에도 웅장하고 탄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허의 다리 중 가장 오래되었다 해서 붙여진 황허 제1의 다리는 총 길이가 233.33m, 넓이는 7m입니다. 황허 철교라 불리다가 1942년에 순원의 호를 따서 중산차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산민주의자 순원은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수많은 공원이나 거리마다 그의 호를 딴 지명이 많고 그의 고향은 아예 중산시가 됐습니다. 차량이 통제된 다리 위를 날렵하게 지나다니는 것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와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다리 위는 온통 북새통입니다. 강 위에는 쾌속정이 시원하게 질주를 합니다. 강 남단으로 건너가니 거북이 석상 위에 황허 띠이차오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어 사진 찍는 사람들로 또 북적댑니다.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러 나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산보도 하고 유람선도 타고 데이트도 즐기는 서울의 한강변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솜사탕을 먹는 아이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체조하는 사람들 모두가 저녁 무렵 황허의 노을과 낭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강 모래사장으로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장난감 삽으로 모래놀이를 하고 있고 연인들은 서로 껴안고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물속에서 개 한 마리가 헤엄을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는데 알고 보니 주인이 훈련을 시키는 중인가 봅니다. 헤엄을 쳐 강변으로 나온 털북숭이 개가 몸을 흔들며 물기를 털어내고 있습니다. 해가 지자 황허의 모습이 점차 변합니다. 흙탕물이던 색깔이 노을에 비쳐 점점 붉어지더니 금방 사라지고 말 태세입니다. 완전히 밤이 되니 멋진 밤의 향연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강변에 있는 식당의 조명이 강물 위로 반사돼 황홀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중산차오의 불빛은 하얀 아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연인들은 더욱 노골적이 됩니다. 역시 야경은 강변을 끼고 있어야 멋진 것인가 봅니다. 중산차오 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야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강변 산책로를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빌딩 숲의 불빛들이 강물 위로 반사되어 두고두고 잊지 못할 야경을 연출합니다. 만리장성의 서쪽 끝 자위관에 도착했습니다. 동쪽 끝자락인 산하이관을 지난 지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산하이관부터 만리나 떨어진 곳에 왔구나 하는 생각에 서둘러 창청으로 갔습니다. 명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서쪽 끝 쉔비입니다. 물론 한나라 시대 서쪽 끝 경계로는 위문관이 있긴 하지만 영토의 개념이 아닌 군사적 개념의 명나라 창청은 이곳에서 끝이 납니다. 중국 정부가 만리장성의 길이를 정확하게 새로 재겠다고 하더니 동북의 하얼빈 및 만주벌판부터 위문관 너머까지의 성곽 흔적을 모조리 주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의 길이를 4,000km가 아닌 6,700km라거나 심지어 1만 km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원래 기원전인 춘추전국 시대의 조나라와 연나라의 성곽을 진나라가 확장해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시황은 당시 인구의 20분의 1이나 되는 100만 명을 동원해 험준한 산에다 성을 쌓는 살인적인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위관 시내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진 헤이산 북쪽 비탈에는 쉔비 창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곽마다 망루가 있는데 적의 침입을 감시하던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한나라 시대부터 망루의 형태가 있었는데 명나라 시대에 군사적 목적으로 망루 옆으로 창청을 쌓은 것이라 합니다. 가파른 계단을 타고 꼭대기까지 오르는데 숨이 가쁩니다. 섭씨 30도가 넘는 한낮 오후여서 그런지 숨이 차고 땀도 엄청 솟습니다. 대신에 올라갈수록 전망이 넓어지니 시야는 훨씬 시원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검은 빛이 감도는 민둥산 헤이산과 파란 하늘, 흰 구름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생긴 모습이 베이징 부근 빠다링 창청과 비슷하다고 해서 서쪽 지방의 빠다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강성한 북방민족의 침입을 우려한 대부분의 왕조는 틈만 나면 성을 쌓았습니다. 한나라를 거쳐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쌓아 지금에 이른 겁니다. 동쪽 산하이관에서 서쪽 자위관까지 이어지는 이 기나긴 산봉우리마다 관문이란 뜻의 관이나 커우, 보르란 뜻의 바오, 싸이 또는 청, 타이, 러우, 링 등 약 150여 곳의 방어 개념의 지명이 있습니다. 그중 관이라 이름 붙은 곳은 대체로 관청이 있고 군인이 상주합니다. 오를 때는 창청 계단을 따라 가파르게 올랐는데 망루를 통과하고 나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오히려 성곽의 전체의 모습을 조망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산세가 아주 험난해 보이고 그야말로 요새라는 느낌이 듭니다. 병력이 상주하는 험준한 저 산을 넘어가는 군대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평지로 내려오니 최근에 만들었다는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실크로드와 역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물들의 석상인 것입니다. 서역으로의 통로를 개척한 한나라 시대의 여행가인 장건, 흉노족 토벌 무장인 한나라 무장 곽거병과 후한시대의 반초, 불법을 구하러 간 현장, 동방여행가 마르코 폴로, 그리고 청나라 말기 정치가인 임칙서와 서역 위구르의 독립의지를 평정한 자종당에 이르기까지 실크로드와 연관이 있는 인물들은 물론이고 그들과 함께했던 수행원, 말과 낙타, 마차까지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진짜 낙타가 한 마리 서 있습니다. 꽤나 더워 보이는데 아랑곳하지도 않고 누군가 자기를 타줘야 저녁 끼니를 때울 텐데 하는 표정으로 무심하게 서 있습니다. 만리장성의 서쪽 끝자락에 오니 산하이관 라오롱터부터 시작해 여기 자유관 슈엠피까지 머나먼 문화체험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리장성에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창청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을 터이니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듯합니다. 슈엠피 창청 남쪽에는 자유관 관청이 있습니다. 관청 안으로 들어가면 한 건물 옆에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가을에 피는 꽃이 어찌 초여름에 피었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악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침 관청에서 멀리 전쟁을 떠나는 장수를 환송하는 행사가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출정 의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 재미있을 듯합니다. 여행객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각각 장군과 부인으로 분장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분장하고 참여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장수가 출정 선포를 하고 말에 올라탑니다. 장수 뒤로 창과 깃발을 든 병사들과 취주대가 가고 낙타 뒤에 올라탄 부인들도 뒤따릅니다. 전통 복장도 두루 겸비하고 나름대로 잘 갖춰진 행사입니다. 관청 안의 건물들과 문들을 지난 다음 후문 밖으로 나가더니 행렬이 멈췄습니다. 낙타에서 내린 부인들이 환송수를 따라주면 장수들은 말에서 받아 마십니다. 손을 흔드는 부인들을 뒤로 하고 전쟁터로 가는 의연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100여 미터나 멀리 가던 말들이 되돌아오면 행사는 끝이 납니다. 자유관 관청은 명나라 시대인 홍무 5년 1372년에 세워졌습니다. 외성과 내성 그리고 옹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벽 높이가 11m에 이릅니다. 그 모습이 사뭇 웅장해 천하 제일웅관이라 하며 변방의 요새라고 불립니다. 관청 성곽 위에는 길이 있어 걸어다니면서 이곳저곳 성 안의 구조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벌판인지라 멀리 눈 덮인 설산이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 서쪽 우름치를 향해 가는 기차도 보이고 자동차도 보입니다. 설산과 기찻길 그리고 관청 성곽이 나란히 보이니 참으로 독특한 장면입니다. 관청 내 작은 사당이 하나 있어 들어갔습니다. 사나이관과 마찬가지로 장수들이 작전회의를 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관청 안에 지스옌밍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바위 하나가 보입니다. 돌을 치면 제비 우는 소리가 난다는 바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제비 한 쌍이 있었는데 어느 날 숫제비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암제비가 성벽에 스스로 부딪혀 죽었다 합니다. 그 이후로 제비가 앉았던 바위를 돌로 치면 제비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제비는 길조라 여겨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이 돌을 치면서 무사히 돌아오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아이 하나가 돌을 치니 정말 제비가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높은 성벽 때문에 아마도 그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우의 사당도 있습니다. 서민들의 우상인 관우야말로 전쟁의 와중에 목숨이 위태한 병사들에게 위로가 될 존재일 것입니다. 문무성신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관우에 대한 존경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땡볕이 서서히 사라지더니 해가 저물어 갑니다. 관청을 나서면 장군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게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갑자기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위엔으로 잠시나마
만리장성의 서쪽을 지키는 장수가 돼보니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관청 밖으로 나와서는 웅간서화원이라는 팻말이 붙은 집이 고풍스러워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 앞에 2마리의 소가 쟁기를 끄는 석상과 마차를 끄는 말의 석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얼류타이강 그리고 따구루처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석상들은 춘추 전국시대의 농경생활 모습을 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리장성 서쪽 끝자락 관청에서 장수들이 출정하는 장면도 재미있고 제빗소리에 무사기환의 염원을 담은 전설도 흥미롭습니다. 그 옛날 관청 위에 서서 설산을 바라보며 망을 보던 병사들은 볼 수 없던 열차의 기적소리가 귓전에 아른거리는 듯합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